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업 관계를 맡은 에메랄드 디렉터 김은성입니다. 코로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군요. 저희 아빠가 사진작가신데 저를 잘 안 찍어줘요.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저에게 이렇게 카메라를 선물해 주네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대강당을 가득 메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눈 마주치며 했을 이 사업 설명을 제가 이 카메라 앵글에 여러분들이 다 계시다고 생각하고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사실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을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가요? 저 또한 욕심 많은 아이고 항상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인지라 지금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다고는 믿으나 아직 저의 삶에 만족을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냥 현실에 내가 맞춰가면서 여러분들 삶을 살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이상적인 삶을 그리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저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돈만 많다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아니면 명예롭다고 행복할까요? 건강, 꿈?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만약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가장 행복해야겠죠. 하지만 그의 아들은 지금 계속 매스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명예로운 사람이 가장 내가 행복의 기준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한 번쯤 어렸을 때 꿈꾸었던 그런 대통령이었어도 지금 차디찬 그곳에 홀로 갇혀 계신 그분이 가장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행복의 기준은 어느 곳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어떤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돈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저한테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고민들, 내 힘듦 이런 것들을 제가 쫙 A4 용지에 나열해 보니까 여러분 돈만 있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힘듦을 제가 이렇게 쫙 이렇게 나열해 봤더니 그 중에 90% 아니 어떤 분들은 100%가 돈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만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 돈이 모든 행복의 척도를 다 좌지우지하진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힘든 이 환경, 나의 고민들, 어떤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요. 누군가의 아들, 딸로,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이런 고민들을 내가 쫙 나열해 보니까 이 중에 8, 90% 정도는 돈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선택했을 때 딱 2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 일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항상 잘 살고 싶었지만 내 맘대로 잘 되지 않았던 삶,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기대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너무나 있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을 개척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조금 더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1살인데요. 제가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꿈, 나를 좀 잃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선택을 할 때 나 자신을 좀 찾고 싶었습니다. 꿈이 많았던 아이, 욕심 많아서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게 정말 많았던 나, 이런 저를 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좀 살아보고 싶었고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찾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제가 결혼 18년 차인데 아이들이 그에 비해서 좀 어리죠. 결혼을 하고 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길 줄 알았던 아이들이 너무 어렵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애칭이 태어나기 전에 저는 억만이라고 부를 정도로 돈을 많이 이렇게 들여서 의학의 힘을 빌어서 제가 2 아들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 본인들이 건강해지고 또 본인들의 꿈을 좀 펼칠 수 있고 어떤 부모의 능력에 맞춰서 그 삶까지 같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본인들의 꿈을 있는 그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좀 키워주고 싶은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선택을 하게 됐었어요.
제가 어렵게 낳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병치레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큰 아이는 한 달에 두어 번씩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고요. 또 둘째 아이는 태어날 때 조수가로, 미숙아로 태어나면서부터의 어떤 인생을 중환자실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생일도 이렇게 병원에서 보내고요. 큰 수술도 받았고요. 이러한 아이들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3명이 병원의 어떤 근무자가처럼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 또한 심신이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건강한 삶을 좀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건강한데 돈도 좀 부유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였어요. 자, 아 기다리고 오 기다리던 여러분의 돌발 퀴즈. 네. 김은성이 쏜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화면에 제가 다음번에 보여드리는 그 그림을 잘 보시고 제품의 풀네임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댓글이고요. 선착순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고급 글라스 잔을 2분에게 쏘겠습니다. 플레임을 적어주셔야 돼요. 플레임이 아니라 그냥 미니네임은 땡, 맞춤법 틀려도 땡, 늦어도 땡, 모르면 아예 땡입니다.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이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유산화의 제품명을 풀네임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유산화의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냥 저 자신과 제 아이들 때문에 이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당연히 저를 찾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은 엄마의 어떤 노력을 하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기본이고요. 지금은 제가 더 벌고 더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더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 때문인데요. 자식이라면 누구나 키워주신 보답이죠. 부모님이 병들고 또 이제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셨을 때 봉양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제가 장녀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장녀의 희생이 너무 당연한 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지금 암 투병 중이신데 이렇게 이제 투병을 하는 와중에서도 생기는 어떤 그런 돈적인 문제를 제가 큰딸인 제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해드리는 게 당연한데 가끔은 저도 다른 소뚜껑 달고 사는 그죠? 한 가정의 또 엄마이고 한지라 항상 웃으면서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유롭게 저는 주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좀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가끔 이렇게 찌뿌둥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좀 여유로워서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당연하게 그렇게 부모님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돼야 되는 어떤 이유고요. 또 저는 남들보다 복이 많아서 부모님이 한 쌍 더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도 제가 마음 다해 더 다 잘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벌어야겠죠? 자, 마지막 사진 굉장히 의아해 하실 거예요. 쟤는 뭔가? 저희 집 막내 아들이에요. 왜 제가 저 막내 아들 때문에 돈을 더 벌어야 하냐고요? 저 아이가 저희 집에서 제가 정확히 말하면 제가 버는 돈에 2번째로 돈을 많이 쓰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돈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아이를 더 고급지게 저 아이가 쓰는 돈보다 저에게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잘 돼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내 가족의 그죠? 사랑하는 내 가족의 행복한 삶을 함께 지켜주고 싶고 누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살고 싶은 욕구를 계속 꿈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가족만 챙겨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 자신도 좀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일생을 살아가시고 그 일생의 나의 끝자락에 내 모습은 어땠으면 좋겠는지 그려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 모습을 항상 그리거든요.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끝자락을 내가 맞이할 때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이 너 정말 멋지게 잘 살았다. 너여줘서 고마워. 너무 행복했어 너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요. 그래서 내 인생 끝자락에는 좀 더 여유로워서, 좀 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함께 내가 여유로운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금전적으로 내가 행복해야겠죠. 조금 더 여유로워야겠죠. 그래야 남들에게도 내가 뭔가를 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부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마냥 나 부자 되고 싶어, 나 돈 많이 벌 거야, 그러면 부자가 되던가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부자가 되려면 내가 받는 어떤 월급이나 인컴의 어느 정도의 부분을 내가 저축하고 아끼고 아껴서, 그래서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을 그려보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내가 벌 수 있지를 궁리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어떤 기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흐름의 4사부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자, 우리는 대부분 어떤 경제를 이렇게 하는 그 돈이 흘러가는 그 부분에 이 왼쪽에 거의 모두 95%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월급쟁이 또는 자영업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 변호사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이분들 또한 자영업자예요. 20년 넘게 공부를 하고 전문의를 따고 본인의 이름을 건 병원을 개업해도 본인이 병이 들어서 병원의 문을 닫으면 수입이 되나요? 수입이 없죠. 본인의 부인은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진료를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내 남편이 의사였더라도 그 남편이 몸이 아프게 되면 수입이 빵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월급쟁이나 자영업자들은 세금도 엄청 잘 내요. 꼬박꼬박 잘 냅니다. 그러고 엄청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부자가 되기엔 너무 어려운 소속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러면 돈을 벌려면 어디를 해야 되냐?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 사업가 또는 투자가의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도 다시 뭔가의 다른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왜? 돈을 벌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월급쟁이나 어떤 자영업자들에 속하는 그 부분을 당연히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쪽에서 제가 직업을 다시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기계화, 또 전문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생긴 건 안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너무 싫어해요. 기계를 너무 못 다뤄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커피숍에 갔는데 앞에 가서 그 캐셔 분한테 제가 이렇게 카드를 내밀었더니 저한테 되게 이렇게 새침하게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이 사람 주문 안 받고, 그래서 딱 봤더니 기계에 가서 알아서 주문하라는 거죠. 저는 그 기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왜? 이거 어떻게 주문하지? 먹지 말까? 그렇게 한참을 서 있으니까 직원이 참 되게 한심하다던 듯이 쳐다보는 옆에 와서 주문을 도와줬어요. 저 같은 사람은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인력을 줄이고 요즘에는 서빙도 로봇이 하고요, 청소도 로봇이 하고, 이러한 시대가 점점 오고 있죠, 이미. 그래서 이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저는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점점 우리가 설 자리는 없어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돈을 벌려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나누고 싶은데, 그럼 나는 어디서 돈을 벌어야 할까? 자, 바로 시간과 내 노력을 돈으로 바꾸는 이런 노동 수익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 권리 수익,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내 권리를 유지받을 수 있는 곳, 이곳에 여러분들이 속해야지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권리소득 솔직히 잘 안 와닿으시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결혼을 안 했다고 칩시다. 꿈이라도 꾸세요. 결혼을 안 했어. 되돌릴 수 없지만 그 꿈꿀 수는 있잖아요. 내가 결혼을 안 했어, 지금. 안 했는데 미래의 내 남편을,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여러분, 1번
월소득, 직장인인데 월소득 500. 이거 굉장히 많이 받는 금액이에요. 2번, 월소득 300밖에 안 되는데 건물주야. 자,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100이면 100, 2번입니다. 벌써 알잖아요? 권리소득이 뭐라는 걸? 예. 여러분, 돈은요, 중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돈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예, 그 돈에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고요. 또 일정 금액의 돈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 우리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그 힘이 어마어마해요. 로또 당첨돼 보셨나요,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이 잘 사는 거 보셨어요? 큰 돈을 줘도 못 써요. 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또에 당첨을 맞아도 패가망신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로또 말고 뭘 좋아할까요, 사람들도? 연금보험 좋아합니다. 연금보험. 매달 일정한 금액 5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거. 그게 굉장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다시 되물릴 수 있다면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리소득,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가죠. 워렌 버핏도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할 만한, 그죠? 이제는 노령사회인데 그렇게 나이 들으면서까지 저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체력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투자가는요, 여러분 10억, 20억 있는 사람들을 투자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100억, 200억대에 가진 그런 자산을 가진 사람이 투자가라고 해요. 그런데 투자할 만한 돈이 여러분들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선택했어요. 비즈니스 오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만들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제가 빌려서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요 머리는, 제가 잔머리는 참 좋거든요. 그래서 남이 만들어 오는 어떤 시스템을 제가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저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므로 통해서 내가 권리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 시스템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이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만이 권리소득을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자, 장범준 아시죠? 벚꽃 엔딩으로 히트친 남자. 이 친구가 방송에서 뭐라고 인터뷰했어요? 자기는 굳이 방송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죠? 인쇄소득. 본인이 만든 노래가 평생 인쇄소득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장훈. 방송을 뭘로 해요? 취미로 하는 사람. 그죠? 이미 빌딩을 강남에 몇 채씩 갖고 있어서 빌딩 부자로 알려졌죠. 그 다음에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 그리고 우리 너무나 유명한 백종원. 프랜차이즈 시스템 통째로 파는 남자죠. 그러니까 더본코리아라는 어떤 회사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서 권리소득을 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제대로 내가 빌려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구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뭘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다단계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지만 지금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존의 유통 단계를 배제하고 유통 마진을 줄이는 대신에 어떤 제반 비용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대신에 제품의 퀄리티는 올리고 제품의 가격은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퀄리티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는 제품을 내가 회사로부터 제품을 받죠. 소비자가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누구한테 줘요? 저희 같은 소비자에게 일부분을 환원하는 시스템을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처럼 난 다단계 별로야. 야, 그거 누가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너무너무 발전된 현황을 보이고 있죠. 글로벌 200조 원이 넘었고요.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벌써 5조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회사로부터 내가 제품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체험받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같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체험한 분들이 함께 이렇게 포인트를, 구매한 포인트를 이렇게 함께 공유받고 이게 나에게 그리고 결국 회사에게 오면서 이런 공유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는 권리소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것들을 계속 갖고 다니면서 파는 어떤 영업의 방식이 아니라 정보 전달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죠? 그러면 내가 뭐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뭐 광고도 대신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이런 물류도 계속 배달해야 되고 그래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와 회사에서의 포지션이 딱 나눠져 있어요. 모든 것들은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어떤 거? 연구, 개발, 생산, 회계, 법률, 반품, 배송, 물류 지원, 그다음에 세계 각국의 어떤 지원 등등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대신에 나는요.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 자산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에요. 이 인프라를 구축해서 만든 어떤 유통망들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회사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언제까지? 평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한번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유통망, 인프라 유통망을 통해서 저는 저의 권리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신경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겠죠. 제가 선택한 미래 대안의 방식입니다. 내가 그냥 유통의 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유통망을 넓혀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프라 구축. 그리고 나로부터 이 회사에 제가 일하는 이 회사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가 소개하진 않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쉽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 내 주변에 네트워크 마케팅 돈 버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럼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잘 살고 싶어는 합니다. 누구나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는 해요. 그러나 정말 성공하고 싶은 그 욕구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시작하는데 배우려는 자세가 좀 부족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내가 살던 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싶으면 조금 더 변화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여러분들더러 돈을 대가 지불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노력과 어떤 내가 상식적인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상식적인 대가 지불에 대한 결단이 조금은 모자란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한 정말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도 정말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제대로 된 회사를 고를 수 있는 눈이 조금은 없었던 게 아닐까요? 아니, 우리는 몰랐던 거죠.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좋은 회사를 고르는 기준, 이것만 알면 된다. 네,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 또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회사,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 재무구조가 안정된 회사, 보상 플랜이 공정한지, 또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 공정한 보상 플랜,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신다면 내가 이 회사에 정말 비전을 갖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이 되실 거예요. 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탄탄한 회사, 탁월한 제품, 나에게 충분한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회사는 유사나 헬스사이언스입니다.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유사나라는 회사 궁금하신가요? 유사나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표어를 자신 있게 표방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기업의 창립자가 특별해서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시고요. 마이로렌츠 박사님이세요. 만화 속에나 나올 법하게 생기셨죠.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뵈니까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마이로렌츠 박사는 유사나 헬스사이언스의 모태인 걸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진단 시약 30여 종을 전 세계에 상용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1992년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를 창립하셨고요. 미국의 유타주에 위치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봤었을 때 그래픽으로 합성해 놓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제 AB형이거든요. 의심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제가 직성이 풀려서 직접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림과 똑같은 그 건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1992년도에 창립이 되었고요. 대한민국에는 2003년도에 진출을 했고 지금 현재는 24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아주 글로벌한 기업입니다. 유산화 코리아 2003년 오픈 이후에 아주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도 26%의 전년 대비 성장을 일으키고 있는 아주 대단한 회사입니다. 또한 작년에는 업계 7위에 랭크되면서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2011년도에는 세계 증시 3대에 속하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이 회사의 어떤 탄탄함을 보여줄 수 있고 어떤 재무제표도 아주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산화 제품이 계속적으로 최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각 분야의 유명한 과학자들, 80여 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는 인하우스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 개발부터 생산, 그 다음에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본사에서 다 이렇게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EM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유산화의 제품군에는 어떤 게 있을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딱 3가지 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먹는 영양. 두 번째, 빼는 영양. 세 번째, 바르는 영양입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우리 아이들 산소호흡기 끼고 있고 둘째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아토피까지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유산화 제품들이 정말 큰 도움을 줬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험에도 못 드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생명보험에서 부담보도 걸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오케이 사인이 날 정도로 지난 9년간 어떠한 병원에 병치레를 하지 않으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입원 기록이 없다 보니까 건강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보험에도 다 들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됐고요. 두 번째 빼는 영양은 저희 남편이 약 40kg 정도로 유산화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고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박동기를 삽입한 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이런 다이어트 식품으로 하는 게 조금은 두려웠을 수 있겠죠. 그런데 유산화 제품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성분으로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를 성공을 해서 지금은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르는 영양 셀라비브인데요. 앞서 제품 설명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번 발라보고 싶으셨나요? 제가 지금 40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피부가 괜찮죠? 봐줄만 한가요? 제가 카메라가 안 보여가지고 이런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피부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성분으로 셀라비브는 여러분께 아름다운 피부를 선물을 합니다. 유산화의 우수한 제품력 인증 획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NSF 인터내셔널 GMP 인증 획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 일반 분들은 의아할 수 있어요. 이 NSF 인터내셔널 GMP에는 생산 설비, 원재료 사양 및 규격 등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을 여러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품이 생산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GMP 가이드라인 기준에 어긋나면 불량품으로 바로 간주될 만큼 제품 어떤 기준, 품질 기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는 게 바로 이 GMP 획득이에요. 또 하나 FDA 의약품 제조업체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전 제품의 어떤 생산 라인이 의약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제품 업체 등록을 되어 있다라는 거, 제품 하나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 설비 전체가 의약품 제조업체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뭐냐면 내과 의사 처방전이에요. 우리나라는 항생제를 굉장히 잘 처방해주죠. 그런데 미국이나 선진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프면 몸살기 같으면 가면 우리가 비타민 제제를 이렇게 처방해 줍니다. 유산화의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사들이 보는, 약사들이 보는 약전에도 다수의 제품들이 등재되어 있어서 그 효능을 입증받고 있는 거예요. 또한 컨슈머랩이라고 하는 이건 뭔가 싶으시죠? 이것은 소비자 단체 제3 독립기관이고요. 제품의 순도, 라벨의 정확성, 함량 이런 것들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딱 이렇게 검사를 한 다음에 온라인상에 그냥 그 결과를 띄워버립니다. 그럼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소비자들이 직접 돈을 지불하고 그 결과를 얻습니다. 거짓말하면 큰일 나겠죠.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믿는 그러한 독립적 기관이고요. 요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산화 사이언스 제품들이 꾸준히 계속 인증을 받고 있다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요 책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우리 매스컴에서도 영양제 잘 챙겨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홈쇼핑을 틀어도 영양제, 온라인에 들어가도 영양제, 뭐 약국에 가면 더할 나위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영양제 선택하세요? 시중에 난무하는 그런 영양제들에 제대로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준 책입니다.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책인데요. 4년에 한 번씩 발간되고 있어요. 2017년도에 6판이 발간되었는데 그 6판이 가장 최근 판입니다. 여러분들 교보문고 아시죠? 교보문고 원서 코너나 아니면 시립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 책이고요. 이 책에서는 16가지의 건강지원 기준을 토대로 1600여 개 이상의 제품들에게 별 반개에서 5개까지를 별점을 줬어요. 유산화는 몇 개 받았을까요? 당연히 별 5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 별 4개 이상 받은 회사들을 또 이렇게 토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증들을 다 이렇게 받았는지 그 인증 여부에 따라서 메달 수여를 또 했습니다. 유산화는 최고 등급 플래티넘 플러스라는 메달을 획득을 받음으로써 세계 최고의 제품임을 또 한 번 인증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교보문고의 온라인에서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또한 유산화가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산호비부 의학연구소입니다. 여기는 뭔가 싶으시죠? 암이나 아니면 만성태행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외과적인 수술이나 이런 화학요법 없이 식이요법 그리고 우리가 섭취하는 뉴트리션 또는 뭐 맑은 공기,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 치유를 돕는 해독병원입니다. 우리나라에 2006년도에도 KBS 뉴스에 한번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또 이렇게 이름을 떨친 병원이기도 합니다. 오 마이. 네. 또한 오바마 정부 시절에 마이크로옴이라는 장내 미생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프로젝트에 유산화가 함께 연구를 했었습니다. 한 회사가 한 국가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만큼 유산화는 아주 그 제품력 그리고 기술력을 다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유산화가 백악관을 컨택한 게 아니고요. 백악관이 유산화를 컨택한 거죠. 또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심장의학 박사입니다. 오즈 박사라고 하는 이 닥터 오즈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쇼를 공영방송에서 하고 있어요. 미국의 공영방송에서. 그런데 이곳에서 유산화 제품을 막 소개해줘요. 만약에 제품력이 우수하지 않다면 본인의 이름에 뭔가 리스크가 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 여러분 소개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력이 너무나 우수하고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유산화를 신뢰하기 때문에 본인의 쇼에서도 이렇게 유산화 제품을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수상 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다 좋다고 하는 거잖아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게 너무 더 중요한 거겠죠.
또한 유산하는 전 세계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을 후원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4,500명 이상의 스포츠 선수들이 유산하의 후원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정우라든지 유도 국가대표 선수, 한국 프로농구, 축구 등등 다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반도핑 기구 와다, 그리고 각종 스포츠 협회, 또 영국계 인폼드 초이스 이런 곳에서 금지하는 약물들이 있어요. 물질들. 그런 물질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자산인 스포츠 선수들이 안전하게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면서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 거예요. 유산화는 기업이죠. 기업인데 기업은 뭘 추구해야 되죠? 이윤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산화를 제가 이렇게 만나고 제가 이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그런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유산화가 더 자랑스러운 것은 유산화가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는 그런 회사였다면 저는 더 좋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세계적 팬데믹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세계 각국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면서 유산화는 또 나눔을 몸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고 불릴만 한가요? 맞죠. 이렇게 유산화는 제품력, 기술력, 그리고 마음까지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산화 비즈니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트워크 비즈니스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공정한가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나한테 돌려줄까? 나는 빡시게 일만 시키고 돈은 위에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닐까? 또는 회사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욕심 많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일한 만큼 안 주면 일 안 합니다. 얼마나 공평하고 공정한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 드시고 계시던 거, 사용하던 거, 그냥 브랜드 체인지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드려요. 또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연령, 성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펙이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돈을 잘 버는 일을 하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조금 우대가 높게 그런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좀 뛰어난 머리도 가져야 되고 아니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던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죠. 그런데 유산화는요 누구나 시작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왜요? 경단녀가 됐던 저도 두 아이 키우면서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더 잘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풀타임, 파트타임 상관없어요. 전업, 부업 상관없이 여러분의 시간 안에 그냥 유산화를 넣으시면 돼요. 그게 5분이어도 되고 30분이어도 되고요. 점점 늘어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시간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난 이런 일 못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전하고 그래.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팀으로 일해야 돼요. 저도 저를 잘 못 믿습니다. 저는 혼자면 제 힘이 굉장히 미약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팀으로 일했거든요. 우리는 같이 팀워크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겁내지 않으셔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 되는 얘기 할 거예요. 눈 크게 뜨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여러분들 수익이 발생되는 계좌, 가게를 내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수익을 내려고 오프라인에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게를 오픈해야 되듯이 온라인상에 내 가게 오픈을 해야 됩니다. 가입 시에는 1개 또는 3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선택해서 오픈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께 사재기를 시키고 싶다면 무조건 3BC 하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유산화는 선택하게 해드립니다. 하나로 시작할 건지 3개로 시작할 건지. 1개는 200점이 누적 포인트가 오픈이 되면 온라인상에 내 가게 하나가 열리게 되는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수학을 못해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게 하나 오픈하는데 200포인트다. 그럼 3개 오픈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야 될까요?
600포인트가 들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유산하는 더 주는 회사라고 그랬죠? 600포인트 없이 단 400포인트만으로도 여러분들이 3BC를 이렇게 오픈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로부터 양쪽으로 내려가는 유산하는 보상 플랜, 유산할 보상 플랜은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내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에요. 온라인상에 내 비즈니스 센터가 생기고 나면 이렇게 양쪽으로 내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일입니다. 뒤로 가나요? 네, 이렇게 해서 파트너들과 함께 내 그룹을 구축하고 그 그룹 실적을 공유받는 그러한 팀워크 사업이라는 거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려요. 그러면 후원수당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좌우측 그룹 실적의 소실적 균형에 따라서 여러분 20%를 지급합니다. 너 먼저 시작했으니까 3%, 나는 좀 오래 했으니까 20%, 이게 아니라 누구나 균등하게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또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저도 똑같이 20%로 계산해서 드린다는 거. 그리고 나서 내가 수당을 받고 나면 남은 자녀 실적은 내가 다시 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이월시켜 드린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비즈니스 센터를 오픈을 하고 7명을 소개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7명이 내 인프라에, 내 그룹 안에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이 중에서 내가 소개한 사람은 단 2명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약 200포인트씩 이렇게 똑같이 포인트를 발생시켰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쪽에는 4명의 파트너가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800포인트, 그죠? 이쪽은 3명이니까 600포인트. 그러면 작은 실적, 오른쪽 우측 실적이죠. 600에 20% 해서 120점을 여러분께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쪽은 800포인트였으니까 작은 실적에 맞춰서 드렸기 때문에 왼쪽 그룹은 200포인트가 남을 거예요. 이 자녀 실적은 여러분들이 돈 받을 때까지 이월시켜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자, 제가 지금부터 3BC의 마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왜 굳이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라면 1BC보다는 3BC가 훨씬 더 나은지. 똑같이 7명을 제가 함께 내가 팀워크로 이 사업을 이끌어 지금 현재 가고 있다고 했을 때 아까 7명을 내가 1BC의 상태로 배치를 했었을 때에는 잠깐만요. 했었을 때는 저렇게 보면 120점, 120포인트밖에, 120불밖에 후원수당이 발생을 안 했어요. 그런데 3BC로 했었을 때는 똑같이 하더라도 우리는 중복 매출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가게도 나고요. 요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도 나, 여기도 나. 1번, 2번, 3번 가게를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로 합으로 나의 아까 있었던 7명의 파트너들이 함께 배치됨으로써 2번 가게에서도 내 수익이 발생이 되고 3번 가게에서도 발생이 돼요. 그러면 내가 돈을 받는 어떤 수당은 모두 다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3BC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보너스 가게가 있습니다. 나는 2번, 3번 아래 하부에서만 일을 했지만 이 포인트들이 모두 1번으로 합산이 되면서 나에게는 중복 매출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받는 수당은 1BC였을 때보다 3BC였을 때 수당이 정확히 2배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사업을 했고 주별 후원수당 이외에 셀라비브 보너스, 평생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맥스아웃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라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보너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유산하에 소개해주신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더 많은 보너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행이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저는 유산화 사업을 제가 7년, 8개월, 10개월 정도 진행을 하면서 아주 많은 여행 프로모션을 다녀왔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저는 그냥 돈을 벌려고 열심히 했을 뿐인데 돈은 돈대로 주고 또 여행도 이렇게 공짜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유산화로 인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혜택, 주별 후원수당과 다양한 보너스, 또 실적 2월 혜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뭘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품을 한 개의 비즈니스센터만 운영한다면 100포인트, 2개 이상, 아까 3BC라고 했죠? 2개 이상의 제품 비즈니스 센터를 내가 운영한다면 200포인트를 4주에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쓰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애용이라고 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쓰지도 않으면서 유산화 사업을 전달하고 유산화 제품을 전달한다? 있을 수도 없죠. 내 얼굴에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는데, 내 몸이 지금 굉장히 헤비한데, 그리고 내가 지금 곧 쓰러질 것만 같은데 유산화 제품이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내가 잘 먹고 잘 쓰고 건강해지면 되는 일입니다. 체인지,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던 거, 또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던 거, 이런 것들을 유산화의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유산화를 사업을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입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제품 사용에 대한 어떤 체험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유산화의 매니아가 되면 돼요. 유산화 사업을 그 다음에 배우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매니아를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 같은? 나 같은 매니아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사업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팀을 구축하죠. 이것들을 반복하면 되는 일이에요. 너무 쉬운가요? 자, 1BC와 3BC 잘 들으셨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한테 들으셨던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다, 조금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을 유산화에 소개하신 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BC를 선택할 것이냐 3BC를 선택할 것이냐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누군가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산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평범한 내가 비즈니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저처럼 경단녀가 됐어도 아이들만 키우고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었던 주부도 이 일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사업가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죠. 우리가 어디 가서 또 이런 기회를 얻겠어요. 또 이를 통해서 자산, 여러분 자산을 모아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평범한 사람이 자산가가 될 수 있는,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반드시 빠르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기회. 그냥 끌려다니시겠어요? 저는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빠른 선택으로 모든 것들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유산화라서 가능했던 일들이에요. 제가 아이만 키우던 엄마가 어떻게 예쁜 이런 드레스를 입고 이런 멋진 세계 무대에 가서 저를, 제 이름을 이렇게 뽐낼 수 있었겠어요. 정말 수많은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었고 그 안에서 저는 선택이라는 걸 한 겁니다. 어떤 선택? 유산화의 회사를 제가 선택한 거죠. 여행을 지금은 올해 저 아직 밀려 있거든요. 유산화에서 저에게 공짜로 보내줄 여행이 부다페스트도 있고 지금 다낭도 있고 또 제주도 여행도 있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막고 있어요. 언젠간 가겠죠? 그 전에도 수많은 여행을 유산화를 통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갔었고요. 또 미국은 뭐 수도 없이 갔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싱가포르, 제주도 등등, 제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크루즈도 탔었고요. 제가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리고 제 돈 주고 갈 수도 있지만 남이 보내주니까 좋더라고요. 공짜 여행이 이런 맛이구나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어떠한 폭넓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사담으로 얘기해드리자면 여기 타 있는 요 아이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에요. 저희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맘때 제주도 갔었을 때 저 말을 태워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1시간 반을 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시간 반 말을 타는 금액이 2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1인당.
제가 그때 직급이 루비였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오늘은 30분만 타자. 루비는 여기까지다. 내가 에메랄드가 되면 1시간 반 태워주마. 이런 약속을 하고 왔는데 지금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에메랄드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를 못 가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빨리 제주도 가서 제가 1시간 반씩 두당 20만 원이니까 두 놈이니까 40만 원이겠죠. 말 타는데 40만 원 내주는 엄마. 이거 꼭 이루고 싶고요. 아주 작은 소망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인간답게 산다는 거. 사람이요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인간 노릇하고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아빠랑 별로 안 친했어요. 그런데 유산화를 통해서 아빠와 친해졌어요. 아빠와 친해지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가고 싶은 데도 굉장히 많고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사진작가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암 투병 중이시고 해서 제가 아빠와 재작년에 같이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캐니언을 그랜드 캐니언 포함해서 17군데를 돌았었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는 아빠와 2주간 하는 여행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저희 아빠가 호텔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해주더라고요. 내가 딸을 잘 둬서 이런 여행을 내가 또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해보는구나. 저는 그 여행을 해드리면서 되게 기뻤어요. 근데 다녀오시고 나서 딱 1년이 지나니까 저한테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로라가 찍고 싶다며 캐나다에 가야겠다고. 근데 지금 다행히 팬데믹이 와서 조금 딜레이는 됐지만 코로나가 가면 또 가야겠죠. 네,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제가 지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엄마예요. 엄마랑도 저는 별로 안 친해요. 그냥 저는 저랑만 친합니다. 근데 이제 엄마를 모시고 이렇게 엄마랑 단둘이 여행을 갈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유산화에서 이렇게 공짜 여행을 또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아빠랑만 다녀온 여행이 조금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를 모시고 유산화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갔다 올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번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분이에요. 네, 가장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산소호흡기를 끄고 있었던 아이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아이가 유산화 덕분에 너무 멋진 아이로 성장했어요. 지금 현재 짜잔. 네, 제가 세종으로 이사를 작년에 했는데 세종시 볼링 선수입니다. 대표. 그렇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던 아이가 너무나 건강을 찾아서 오히려 또 그 건강이 본인의 어떤 능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본인의 재능을 또 발굴한 거죠. 저도 이 아이가 이렇게 체육에 특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건강을 찾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대요. 하고는 싶은데 참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그냥 월급쟁이의 어떤 평범한 가정이었다면 내가 이 아이의 꿈을 막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 아이가 제가 번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아이지만 상당히 기쁩니다. 해줄 수 있는 엄마라서, 꿈꿀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엄마라서.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도 딱 이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내가 어떤 곳을 내가 선택해야지 내가 조금 더 꿈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쪽, 왼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른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왼쪽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어요. 현실에 맞춰가는 삶. 그냥 현실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삶. 오른쪽은 뭔가 내가 꿈꿀 수 있고 그 꿈을 그려가면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삶.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쪽입니까? 저는 묻고 더블로 가였어요. 내가 뭔가 조금 더 나아지려면, 뭔가 좀 더 잘 살아보려면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 조금 남들이 덜 적게 가는 길, 그곳이어도 내가 비전을 봤다라면 그냥 저는 저를 믿고 한번 가보기로 했던 거예요. 자,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참 생뚱맞네요. 네, 마지막 퀴즈. 네, 김은성이 쏜다. 자, 지금부터 또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또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처럼 제품 플레임을 적어주시고요. 플레임 안 적으면 땡, 맞춤법 틀려도 땡, 늦어도 땡, 모르면 아예 땡. 자, 마지막 퀴즈 갑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세 분이에요. 세 분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이따 끝날 때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컵, 요거 드릴 거예요. 예쁘죠? 자, 문제 갑니다. 잘 보셨나요? 네,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지만 잘 센스 있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행운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부러 제가 요거 흑백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너무 있어 보이더라고요. 자,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남들이 적게 간 곳, 물론 안전빵을 원하시면 막 발자국 있고 남들이 많이 간 길을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선택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남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꿔주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더 잘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요즘 이게 굉장히 많이 와닿아요.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없어요. 노력해서 잘 되면 다 잘 살아야죠.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월급쟁이나 자영업자분들이 훨씬 더 아주 열심히 사는 삶을 살고 계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것이든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 동안 여러분들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는 지금 에메랄드니까, 너는 지금 그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은 잘 됐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꿈꿀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치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거 아무도 못 해줘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이 이러는 코로나 사태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위기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에메랄드 디렉터라는 직급을 달성을 한 게 올 2월 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겁먹고 있을 때, 질려 있을 때 저는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아이들 밥 해주면서 승급했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해도 되게 대단하고 기특하거든요. 내 가치는 나만이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위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위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은성이었습니다.